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문구점 문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김소영 씨이신가요? 그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누구신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세상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 25년 동안 가슴속에만 품고 살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 때문에 헤어졌지만 사랑으로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 그녀의 나이였습니다. 세상 물정 하나 모르던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의지할 부모도 물어볼 어른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그 사람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3살 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형과 동생처럼 지내다가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가족이 되자. 19살, 그녀가 고아원을 나오던 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배달 일을 했고 그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검사약의 2줄을 보며 그녀가 울먹였을 때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부모 없이 자란 2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자고.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자고.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안았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가진 돈은 없었지만 품에 안은 아이가 온 세상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다. 엄마 닮아서 예쁘네. 남편은 매일같이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밤새 울어도 기저귀를 갈아도 분유를 먹여도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당신 오늘 배달하면서 번 팁인데 우리 아들 장난감 사줘요. 그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푼돈으로도 아이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잘 때는 바라만 보고 깨어있을 때는 안고 있고 싶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셋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아들 100일 때는 꼭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자. 돌잔치는 못해줘도 사진은 꼭 찍어주자. 유치원 갈 나이 되면 근처에 좋은 데 알아보자. 그들은 매일 밤 아이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미래를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을 갓 넘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그날 그녀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배달 중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울고 있었지만 분유를 탈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은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고 설령 회복된다 해도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뇌에도 타박상이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도 장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요. 의사는 계속 말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약값. 그녀는 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남편을 간병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친정도 시댁도 없는 그들에게는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이 아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시겠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 구해야겠어요. 결국 그녀는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기억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누군지 알아? 그녀가 물으면 남편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남편을 간병하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울고 남편은 통증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돌이 지난 아들은 이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대출도 받고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렸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집세도 못 냈어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의 재촉에 그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작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남편은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가난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될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될 것을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봄이 왔지만 그녀의 삶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두 돌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생일상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가 울며 매달릴 때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분유도 떨어지고 기저귀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라도 사올게.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든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엄마를 고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엄마 힘들겠네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 때문에 일 빠지는 거 곤란해서요. 거절당하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언니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남편분은 좀 어때요? 응, 그냥 그래. 그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혹시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낼 생각 없으세요? 동료의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우리 아들을... 아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친구가 아이를 못 낳아서요.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남자아이를 찾고 있대요. 그 집이 엄청 잘 살아요. 대기업 다니고 큰 아파트 살고. 됐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다른 집에 보낸다. 아이를 못 낳는 집. 엄청 잘 사는 집. 안 돼,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는 울면서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밤새 아이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찬물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히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왔지만 돈이 모자라 약사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병원도 못 데려가는 엄마 밑에서.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말한 그 집 혹시 아직? 응, 아직도 아이 찾고 있어. 그 집이 정말 잘 살아? 응, 언니. 진짜 부족한 거 없이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을 다른 집에 보내면 어떨까?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 그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속 날짜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비밀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양 서류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아이 출생신고는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사실 그들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쫓겨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더 좋네요.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남의 날, 그녀는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히는 옷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쁘게 입자. 새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상대편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중년 여자,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몸에서는 좋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여자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도 복스럽고. 옆에 있던 중년 여자가 아이를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건강한 거 확실하죠? 네, 건강검진도 다 받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류 정리하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포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를 찾지 않으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그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중년 여자가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서명을 끝냈습니다. 자, 그럼 아이 넘겨주시죠. 30대 여자가 아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았던 단 하나뿐인 그녀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거야.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언젠가 클 때까지 가지고 있어. 빨리 주세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그녀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카페를 나갔고 고급 세단에 아이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빈 집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옷가지들, 빈 우유병, 작은 신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녀는 아이의 옷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그녀는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절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활치료 끝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학교 앞 작은 가게였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아들이 이 근처에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TV를 보다가 재벌가 소식이 나오면 멈춰 서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 집에서 잘 크고 있을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문구점 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물건을 정리하고 오전에는 학생들이 공책과 펜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이 공책 주세요. 네, 여기 있어.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문구점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구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문구점으로 걸어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소영 씨이신가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누구신데요? 혹시 25년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아들을 보내신 적이. 그 말에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 그 아이입니다.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춘혁입니다. 강 회장의 손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남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찾아왔어요.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서 있던 몸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약속했잖아. 나는 찾아가면 안 된다고.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남자도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장암 말기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불러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저의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고 가난해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가 있다고.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그녀가 25년 전 아들에게 쥐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평생 이걸 보관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너의 친엄마를 꼭 찾아가라. 그분은 평생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너를 사랑했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1년이 걸렸어요. 기록도 없고 단서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그녀는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남자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친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낸 거라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지 이해하라고. 고마워, 잘 커줘서 고마워. 그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 동안 품었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잘생기게. 어머니 닮았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안쪽에 계셔. 너 보면 엄청 놀라실 거야.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이 왔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아들은 무릎을 꿇고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 아니 준혁이에요. 우리 아들이.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못 키워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공부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잘 컸구나.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뭐라고? 저는 충분히 잘 살았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차례예요. 안 돼, 우리는 괜찮아. 어머니.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강 회장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준혁아, 내 친부모님을 꼭 찾아서 효도해라. 그분들은 너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셨단다. 이제는 내가 그분들께 보답할 차례야.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키워주신 어머니께도 정말 감사하다. 그분도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죄송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잃어버린 25년을 되찾고 싶어요. 그날 아들은 부모에게 새로운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여기는 제가 마련한 집이에요. 넓지는 않지만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도 가깝고 재활센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어머니. 아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은 차에 타기 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지? 뒤에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한 거겠지? 아들을 보냈던 것도. 응, 잘한 거야. 그때 안 보냈으면 지금의 우리 아들은 없었을 거야.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들을 보냈지만 사랑 때문에 다시 만났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함께입니다. 늦었지만 행복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난 때문에 헤어졌지만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키워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없었다면 아들은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친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보내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야기 속 3명의 부모 모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창작 각색된 픽션이며 실존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영상 속 등장인물, 사건, 배경은 모두 허구이며 이야기 전달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